먼저 우리가 제주도에서 건축을 하기가 힘든 첫 번째 이유는 바닷가 앞쪽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기 전에 심의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건축계획 심의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주도에만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왜 받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루방 플랫폼. 오늘은 제주도 바닷가 앞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대한 부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제주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제주도에 이주를 해서 바닷가 앞에서 이제 살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시는 세대 또는 요양차 건강이 안 좋아서 제주도로 이렇게 이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제주도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연령층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굉장히 세대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생의 희노애락을 그린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지는 제주도 전 지역을 배경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 제주도 바닷가 앞에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촬영지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주도는 전 지역이 바닷가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주도 바닷가 앞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정말 꿈이자 로망이신 분들이 점차적으로 세대도 다양해지고 연령대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이제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주도에 집 짓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주도의 바닷가 앞에 옛날 농가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고요. 토지를 사서 새로 신축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는데 이렇든 저렇든 제주도 앞에 바닷가 앞에 집을 짓는 건 엄청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부동산에 저희가 특화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제주 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더 세밀히 이렇게 분석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 바닷가 앞에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얼마큼 어렵고 왜 어려운지 그리고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루방 플랫폼을 통해서 그 방법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주도에서 건축을 하기가 힘든 첫 번째 이유는 바닷가 앞쪽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기 전에 심의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건축계획 심의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주도에만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왜 받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 심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주도에만 이렇게 있는 법이다 보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을 규정하는 지정 범위는 도시지역 내 경관지구나 보전 녹지지역이 되겠고요. 경관 생태계 보전지구 중 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그리고 관광단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지방도나 주요 도로변 중에서 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도시경관, 해양경관, 자연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사실은 바닷가 앞에 해안도로를 접하고져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다 심의 대상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닷가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고 도로가 있는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건축하기 전에 심의라는 걸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계획 심의에서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 계획의 기본 방향과 주안점. 두 번째, 경관의 형성과 미의 구상 접근 기준. 세 번째, 배치, 평면, 형태, 구조의 계획. 네 번째, 외장재 마감 계획, 색채 계획. 여섯 번째, 그 밖의 건축 계획 심의에 필요한 기준. 사실 이 6가지가 내가 바닷가 앞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짓겠다는데 제주도의 건축심의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어떤 마감재와 뭐 어떤 색깔로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내가 내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이 제주도에서만 국한될 뿐만이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자연 경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유별나게 짓거나 그 제주도의 현황이나 자연 환경에 맞지 않으면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바로 건축심의에 대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거는 건축사만이 건축계획 심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건축을 하려면 건축사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이 건축사들이 건축 심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이걸 왜 짓는지, 그 다음에 색채, 뭐 도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심의 자료를 만들어서 건축사를 통해서 이 심의를 제출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 심의가 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건축이 되는 그런 현장이다. 건축사들이 건축도 안 되는데 심의 내용을 넣지는 않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대상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루방에서 나오는 건축 심의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이 되는 곳이구나, 그러면 적어도 수도는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인근 지역에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종 근생까지도 건축이 가능하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어떤 용도까지 건축을 할 수 있겠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건축계획 심의에 대한 부분들이 총 6가지의 내용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건축허가는 심의 내용이 통과되면 건축허가는 거의 나온다. 99% 나온다. 그러나 1%의 불가능은 문화재라든지 다른 정말 돌발적인 어떤 그런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심의가 통과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계획 심의 현장이 지금 현재 체크를 할 텐데요.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적어도 단독주택 정도는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 심의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복잡하고 저기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건축이 가능한 부분들을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지역마다 또 용도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 2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적어도 내가 건축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측은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계획 심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경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이 건축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심의가 가능한 지역들, 어느 지역에 심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정보에 들어가시면 제주도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블럭이 쳐져 있는데 거의 도로변 인근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 인근 같은 경우에는 다 경관 심의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확대하게 되면은 안 보이고요. 이게 워낙에 이제 바운더리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지도를 크게 확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이 몇 번지, 지번까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몇 번지까지는 이렇게 건축계획 심의 대상이지만 아닌 지역도 바로 인근 지역에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건축계획 심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바닷가 앞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데 도대체 남들은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주의사항을 하면 되겠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도를 이렇게 크게 이제 하나
하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계획 심의에 대한 부분들은 분양에 관한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블럭을 체크를 해보시면 건축 심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건축 구분 같은 경우에는 신축, 증축, 설계 변경,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바닷가 앞에 주택을 새롭게 지을 거니까 신축으로 클릭을 하시고요. 심의 구분에서는 이것도 신축이니까 신규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용도는 용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주도에서 건축 심의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오는 건축 심의 현장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우리가 이제 이게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제주도의 바닷가 앞에 건축에 심의했던 현장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일단 신축, 신규, 단독주택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지도에서 보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 안에 이렇게 숫자가 뜨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 14개의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심의 현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사실은 바닷가 인근 지역의 심의가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중산간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축 심의가 많은데 사실은 바닷가 라인 쪽에 굉장히 단독주택에 대한 심의가 많이 몰려져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제주도에 단독주택을 바다가 훤히 잘 보이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이제는 연령을 제외하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제주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닷가에 그림 같은 집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 체크된 걸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가파도가 되겠습니다. 가파도의 바닷가 앞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고 하셨던 분이 계시네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읍 가파리에 지금 현재 대지 면적 47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현재 심의를 넣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어떤 내용의 결과를 했냐면 반려를 했죠. 단독주택 지으려고 심의를 넣었는데 안 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왜 안 되냐?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양경관 보존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10년이 늙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가 연결이 되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다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얼토당토 안 하게 심의위원회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내 땅에 내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반려에 대한 사유를 지금 현재 자연환경이 우수해서 해양경관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집 짓지 마세요 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행정소송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줬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집 지을 때 10년을 늙는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방을 통해서 이제 10년이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분양에서 건축 심의 현장을 보면서 남들은 바닷가 앞에 지금 현재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조건들이 나와 있느냐, 조건이 까다롭냐 까다롭지 않냐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미리 판단해봄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러한 건축계획 심의에 대한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루방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내가 주택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인다고 하는 거는 내가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방 이러한 공간 정보나 이러한 정보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다. 돈을 잃지 않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10년은 더 젊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주 부동산 플랫폼 하루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루방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 말고 난 가파도 말고 딴 데로 가겠다. 서귀포에 정말 날씨 따뜻한 보목동으로 가서 나는 바닷가 앞에서 난 짓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목동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네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법정동, 읍면동 경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목동 지금 나오죠. 그래서 보목동에 지금 현재 바닷가 앞에 지금 현재 연속 지속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바닷가 앞에 나랑 똑같은 사람 또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목동에 지금 현재 바닷가 해안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에서 지금 현재 대지가 2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단독주택을 지금 현재 심의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 보존녹지 지역이 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 내용 6가지를 이제 계획을 제출했는데 오케이, 여기서 저도 된다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보목동 같은 경우에 앞에 해안도로 너무나 잘 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보존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뒷블럭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인데 바닷가 바로 앞이라 보존녹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단독주택 정도는 무리 없이 지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됐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문화재 뭐 이런 부분들이나 다른 제한사항이 없으면 그냥 인허가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주도 서귀포 라인에 1년 중 연중 가장 따스한 온화한 기후를 갖는 게 바로 보목동이다. 그래서 굉장히 제주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서귀포 중에서도 보목동으로 굉장히 자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마다 이게 다 틀립니다. 보목동만 뭐 그냥 이렇게 오케이가 됐지, 뭐 내가 어느 지역을 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뭐 이쪽에 지금 현재 표선 쪽을 한번 볼까요? 표선 쪽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표선면 토산 같은 경우인데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계획관리지역인데 재심의를 받았네요. 왜 그러냐면 건축물의 층수는 2층으로 하고 높이는 8m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출입구를 제외한 가로변 식생은 그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계획 바랍니다. 층수 제한을 했죠. 층수 제한. 원래 지금 이제 건축계획 심의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바닷가 바로 앞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게 뭐 용도 지역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관리 지역인데 지금 현재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어떤 고도지구나 뭐 이런 부분들, 여기서는 고도지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이 토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2-1인데 이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금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에 포함하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 지구단위 계획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높이 제한이나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건축법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가 소노캄 제주 해가지고 바로 인근 지역에 표시되어 있으면서 그 옆에 있는 여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일부가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층수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바닷가 앞 같은 경우에는 층수 제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체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요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토산 쪽은 우리가 표선 쪽은 한번 다시 한번 봤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이게 특징이 좀 더 다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개별 현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획관리 지역이 제주시도 조례에 의한 그런 건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구대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계획을 한 건축 계획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장점으로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높이에 대한 높이 제한은 바닷가 앞은 거의 높이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성산 쪽에서 이제 신산리 마을 쪽에서도 지금 현재
해안도로를 물고 지금 현재 건축에 대한 심의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카페 오야가 지금 현재 드라마 지금 현재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지이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제주 제2공항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드라마 촬영지로 이제 굉장히 인기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쪽 바닷가 라인이 성산의 바닷가 라인이 앞으로 엄청 핫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거를 단독주택을 지으신 분이 계획관리 지역인데 신산이죠. 예, 이거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앞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으로 지금 이제 신산리 쪽에 우리가 통과가 된 내역들을 볼 수가 있고요. 도로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보시게 되면은 교통계획에서 423-1번지의 교통계획이 바로 앞쪽에 이렇게 해안도로를 잘 물고 있게 되겠고요. 관리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해안도로를 물고 있는 성산읍 신산리의 주택이 지금 현재 건축계획 심의가 잘 통과가 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건축 심의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다른 지역들은 어떤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사실은 바닷가 앞쪽에 아무래도 성산이 제2공항으로 되다 보니까 바닷가 앞 라인 토지가 엄청 비쌉니다. 물건도 많이 없지만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자 쪽으로 거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거니까요. 그쪽 위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바닷가 앞을 찾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금 나온 것들 이제 우리가 뭐 해안도로 쪽을 한번 보니까 바닷가에서 가까운 쪽 한번 볼까요? 하도리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보존녹지에서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통과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건축행위가 많이 되고 있는지 이게 숫자로 보면 나오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바닷가 앞 같은 경우에는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바로 접해져 있는 바닷가도 있지만 바닷가를 뭐 이렇게 조금 앞쪽으로 보고 있는 바닷가에 위치한 토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바닷가 앞쪽에 바다 조망이 되고 있는 쪽에 지금 현재 건축에 대한 심의가 이제 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뜨고 있는 월정리 쪽에도 이제 어떤지 한번 볼까요? 구자 월정리 쪽에서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들 계획관리해서 지금 했는데 이것도 심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 부분들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쪽으로 지금 현재 조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천 쪽 의 바닷가 앞에 있는 이제 뭐 현장 한번 보시게 되면 조천읍 함덕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고 보존녹지 지역인데요. 이것도 5월 달에 무사히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앞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만 연결이 되고 층수에 대한 부분들만 맞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의 심의가 통과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의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토지 같은 경우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건축계획 심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보면 적어도 이 지역에는 주택은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 말고 혹시 이제 뭐 2종 뭐 이렇게 1종 2종 근생을 지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이것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심의 현장들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토지가 지금 현재 2종 근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오수관이 연결이 돼야 되죠. 우리가 1종 근생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이제 개인 정화조를 지금 현재 땅에다 묻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수를 팔 수 있는 2종 근생으로 넘어가려면 공공 오수관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2종 근생으로 건축 심의를 하는 현장이 있다면 건축사가 오수관이 있어야 이 심의에 대한 계획을 쓰겠죠. 그러면 오수관이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담당자한테 상수도 연결되나요? 오수관 연결되나요?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 귀찮으니까 일단 심의 현장에 들어와서 이 업종을 우리가 주 용도를 클릭을 해보면 2종 근린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심의가 됐구나라고 하면 이 근방에는 오수관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공무원한테 전화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공공오수관을 연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얼마나 이게 스마트합니까? 그래서 혼자서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근데 의심이 많고 또 제주도에서는 의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죠. 건축사도 믿기가 어렵고 공무원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100번 확인해도 제주도는 된다. 100번 확인할 수 있으면 100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음까지 해놓으세요. 정확하게. 왜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도 로테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바뀌게 되면 또 잘못 말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100번 이상 확인하는 거 정말 아끼지 않고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미리미리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수를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이미 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 매수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이러한 현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용도까지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이 건축에서 건축 구분과 심의 구분, 주 용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내가 바닷가 앞에 단독주택 또는 상가주택을 내가 짓고 싶은데 이게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우리가 하루방 플랫폼을 통해서 분양의 건축 심의라는 내용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내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건축하는데 10년 늙지 않고 10년은 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주 부동산 플랫폼 하루방을 통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단독주택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사용 방법과 그 다음에 집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활용 방법들, 예측하는 방법들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하루방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제주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하루방 플랫폼을 같이 공유해서 다 같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방 접속 방법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 또는 댓글의 URL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2022년 6월 이전에는 PC 버전만 사용이 가능하며 6월부터는 모바일 버전을 사용 가능합니다. 사이트 로그인 방법은 문자 인증으로 가입하여 사용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아이디가 되며 인증번호가 비밀번호입니다. 외국 거주자는 본인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매물은 개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유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방에 가입을 하면 정보 제한이 없는 프로 버전을 1개월 자동으로 사용이 되며 1개월이 지나면 일반 버전으로 변경됩니다. 하루방 사용 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방 내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제주알마켓 유료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친구 검색 버튼을 눌러서 제주알마켓을 검색해주세요. 제주알마켓 채널을 클릭하셔서 채널로 들어오세요.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채팅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